중3 올라간 여학생인데 중2 끝내기 전에 이놈한테 빌려간 제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 올해 반에서 남자애 4명과 함께 다녔는데요. 그중 한 명의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애를 돈만이라고 해볼게요. 때는 2020년 8월쯤이었나? 여름방학 전이었는데 돈만이가 PC방에서 논다고 2,000원을 빌려갔어요. 저는 그놈이 꼭 갚는다고 하니까 여름방학 전엔 갚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2학기가 시작돼도 제 돈을 안 갚더라고요. 제가 돈만이에게 좀 갚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갚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도 제가 돈 얘기를 말 안 하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더라고요. 각각 ABC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애들은 돈만이랑 사이좋은 친구들인데 다들 돈만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 A라는 친구한테서 제가 돈만이한테 돈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했더니 자기도 못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빌려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B한테도 물어보니까 걔한테는 15,000원. 진짜 갚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빌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C한테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충 합하면 27,000원. 작은 돈이 큰 돈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1일에 책 받으면서 성적표 받아가야 하니까 같은 반인 A랑 B랑 같이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만약 다른 반이 되면 만날 시간도 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원하게 엿 좀 매길 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은따라서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친구들한테 모두 맞춰주며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주는 거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싶었지만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생했어요. 이 문제의 친구를 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이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니 수정이 얘기만 할게요. 수정이는 1학년 때 사귄 친구의 친구로 친구를 통해 만난 사이인데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낯도 잘 안 가리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자 갑자기 친구가 달라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구 밀집구역 피하고 거리두기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가 단순히 열, 기침, 끝 이게 아니라 심한 근육통과 호흡곤란 등을 불러올 수 있기에 저는 더더욱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계속 놀자고 연락을 하여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을 하였고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를 욕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찐따, 씨년 같은 말을 수차례 들었고요. 메시지를 보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툭툭 던집니다. 본인 딴에는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느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정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선 차단하고 보는 수정이. 이 친구 덕분에 며칠간 엄청 울었어요. 멘탈도 멘탈이고 안 좋은 일이 많은지라. 손절하고 싶어도 저 애랑 친한 친구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저의 휴대폰에는 꽤 많은 앱들이 깔아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앱을 통제하는 어마무시한 앱이 있죠. 그 앱의 이름은 폰 잠금 앱입니다. 이 앱은 이름대로 저의 핸드폰을 통제하는 앱이에요. 일정 시간이 되면 저는 전화 외에 아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앱으로는 저의 문자 내역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들은 언제나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저는 왜 그럴 수 없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 저의 친구들은 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죠. 휴대폰에 잠금 앱이 있어서 그 앱을 설치하기도 힘들어요. 앱을 설치할 때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데 부모님은 항상 깔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저는 당연히 아이들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엄마한테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뚫으려고 하고 그리고 휴대폰에 점점 집착하게 되어 휴대폰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간혹 가다가 특별한 날에 핸드폰 사용 시간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계속 휴대폰을 손에 잡고 계속 게임을 합니다. 원래는 저도 핸드폰에 그리 집착하진 않았어요. 이 휴대폰 잠금 앱 때문에 없던 핸드폰 중독 증상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앱을 쓰지만요. 저도 폰 잠금 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이 폰 잠금 앱한테 인생을 묶여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누나랑 저랑은 옛날부터 심하게 치고받고 싸워서 별로 사이는 좋지 않은 전형적인 남매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누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되는데요. 1학년 또래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점점 권력을 잡고 1학년 일진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진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1학년은 다 급해거리에 붙고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 뒷담화로 이상하게 만들고, 더 이상은 저희 누나한테 해가 될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구라치고 비리하고 조작하고 그거 다 해당됩니다. 어른들의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 학생들에게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봐도 넘어갑니다. 그냥 속으론 욕하고 앞에선 잘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누나와 친구들은 그 패거리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또래에서 유일하게 그 패거리에 대항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너무 싫고 그냥 빨리 졸업하고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누나가 자랑스럽더라고요. 모두 다 고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너무 멋졌어요. 누나와 친구들의 의지는 강했고 그 일진 누나와의 사이는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도 무심하신지 올해로 고3이 된 우리 누나는 하필이면 그 일진 누나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반에서 혼자 그 누나와 대적하고 있었어요. 홀로 싸움을 하다 보니 누나는 차라리 내가 자체적 왕따를 할 거라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누나에게 속만 썩여왔고 도움만 받았는데요. 이번엔 제가 누나의 편이 되어 도와주고 싶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작년 가을, 딩동 소리와 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제가 아는 여자애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겨진 햄스터 한 마리. 저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는 정말, 처음에는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딱 티가 났어요. 진짜 뭔지 말하라니까 자신이 놀이터를 지났는데 어떤 오빠가 햄스터 3마리를 버리고 갔대요. 근데 이유가 커서 안 귀엽다네요. 일단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는 겨울잠에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것 같은데 대책이 없으니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반대하셨죠. 그 햄스터들은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데도 냄새 맡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3마리 다 임시보호됐고 지금은 2마리는 입양 갔고 1마리는, 그니까 저한테 왔던 그 햄스터는 주인한테 다시, 그리고는 그 주인이라는 놈은 햄스터가 자신을 물자 벽으로 던졌답니다. 햄스터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햄스터는 문구점, 뽑기, 마트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팔리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햄스터도 감정이 있고 아픔도 느낍니다. 자신이 생각한 동물하고 달라서 싫어요? 모두가 달라서 더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제 고민썰에 남자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고통받으며 죽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알아주세요.